안녕하세요. 점점 이제 과로, 과다 업무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급 사회가 되어가는 거죠. 야근 수당이나 아니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래 일해도 연봉이 더 올라가지 않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저시급도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폭이 줄거나 아니면 전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져서 회사 집 칼출근 칼퇴근 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는 대신 돈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젊은 이제 청년들은 투잡 쓰리잡을 더 많이 하는 거죠. 본업에서 벌고 퇴근하고 난 이후에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 이용해서 좀 더 일을 더해서 더 벌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 왜 그렇게 바뀌어 가냐? 이제 돈을 더 벌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최소 5년간은 한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된다고 합니다. 강남에 아파트 샀더니 20억이 됐다더라, 30억이 됐다더라. 이런 얘기들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왜냐? 자기가 들어가 살려고 해도 대출 왕창 받아가지고 들어가 살기가 어렵죠.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세 세입자 구하려고 하니까 세입자 안 구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쓸 돈이 없는 거죠. 이제 미치는 거죠. 선진국 국민들이 왜 그렇게 현금 창출 능력, 그러니까 현금을 아주 신성시 하겠습니까? 부자라고 얘기했지만 30억 부자, 50억 부자라고 했지만 300만원, 500만원이 없어서 이자 못 내가지고 재산을 뺏기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왜 그렇게 저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절약하며 살겠습니까? 왜 집을 안 사겠습니까? 일본은 1%대 혹은 0%대 대출금리를 권하면서 집을 사라고 하지만 잘 안 삽니다. 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수십 년 동안 대출 이자 내고 났더니 이제 빚 다 갚았으니까 집이 이제 온전히 내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집의 가치가 이제 없는 거죠. 빵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차라리 안 사고 임대로 살면서 그냥 자기 돈 쓰고 그냥 적당히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깨달은 거죠. 앞으로 점점 더 한국이라고 한 나라는 빚쟁이들에게는 감시와 통제와 가스라이팅으로 더 억누를 겁니다. 왜? 너 빚쟁이잖아. 딴 데 갈 데 없잖아.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알기 때문에 더 괴롭히는 거죠. 앞으로 이미 우리는 노예 사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끌 비투해가지고 이미 노예로 전락했죠. 그들은 도망가지 못합니다. 이번에 그 영끌 비투에 뛰어들지만 않은 것만 해도 최소한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앞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장기심재가 시작되고 저성장이 심해지죠. 많은 사람들이 미쳐 날뛸 겁니다. 뛰어내리고 지하철 연착되고 쌩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이제 출근을 하루에 30분 1시간 일찍 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 지하철 연착되니까요. 버스가 밀리니까요. 길이 막히니까요. 참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이 떨어지는 그 하락이 최소 5년간은 지속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최소한 빚을 지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계속해야 됩니다. 빚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무원 점점 더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또 뭡니까? 앞으로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 함부로 노예가 되지 않겠다. 빚쟁이가 되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함부로 뭔가를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파산자는 급증입니다. 대출 여력은 줄어들고 안 팔리고 살려는 사람 없고 실제로 호가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거의 가짜인 거죠. 기분만 좋을 뿐인 거지 현실적으로는 되게 더 빡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빚지지 않으면 단칸방에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도 가까운 곳에 여행 다니면서 살 수 있습니다. 빚쟁이가 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빚 갚느라고 미친듯이 일하느라고 허덕이며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다가 그냥 놔버리면 그냥 그 순간부터 그냥 무너지는 거죠. 가족들도 망가지고 세상에 강력범죄가 왜 늘어나겠습니까?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왜 늘겠습니까? 자기 삶이 안정이 안 되고 자기 삶이 송두리째 뽑히니까 그냥 막장이 되는 거죠. 뭐 아니면 도단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또 총리에게 뭐 폭탄을 투척하려고 했던 게 또 미수로 끝났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총 맞아 죽었던 일이 있고 난 이후라 일본은 공포에 휩싸였다라고 하는데 그 뉴스에 댓글을 보니까 누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힘 아껴뒀다가 여기도 좀 와주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테러범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댓글을 쓴 사람은 아마 암시한 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댓글에 일부는 공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의 정부가 너무나 막장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최소한 금융 관련해서 경제 관련해서는 수장들을 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꽂아야 되는데 이창용, 추경호, 그 다음에 또 금융원장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뭡니까? 쓰레기 같은 어디 그냥 욕심만 덕지덕지 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박아놔가지고 나라 꼴이 더 엉망이 되고 있죠. 윤석열 같은 이가 대통령이 되고 지가 술 처먹고 늦게 출근하고 뭐 엉망으로 지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이들이 더 뻔뻔해지고 더 막장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니면 국제무역수지든 경상수지든 모든 것들이 더 엉망이 되어 갈 것 같습니다. 5월 말부터 유가 감산하는 여파를 또 받는다고 하는데 그 유료 관련해 가지고 세금 감면해 주던 것도 이제 서서히 줄인다고 하는데요. 전기세나 수도세나 가스비나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뭐 하나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민들이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2024년 4월인가요? 총선 전에 국민의힘이 저 상태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7%라는데 27%는 그냥 10%대로 주저앉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대한민국의 혼란이 더 심해진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좀 제대로 된 이가 좀 나라를 좀 바로 세워가고 힘든 상황을 대응해도 될까 말까인데 저렇게 무책임하고 개판짓을 하면 한국의 장기 침체는 필연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말고 나라도 믿지 말고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나 금융감독원장이나 아무도 믿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쉽게 돈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놈이 악마다. 절대로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줄이고 저축하고 어떤 식으로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내 손에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일을 겪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장기 침체에 국면에 이미 들어선 한국에 사는 저나 여러분들이 암담할 뿐입니다. 어떻게든 헤쳐나